2024년 아시안컵은 아시아 축구 팬들, 특히 한국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아시아 축구의 강자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안컵 우승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1956년 첫 대회 우승 이후 1960년에 다시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이후로는 우승과 인연이 없었죠. 이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기량과 아시아에서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분명 아쉬운 결과입니다. 한국과 라이벌 관계인 일본 축구 대표팀은 이 기간 동안 4회나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1960년 이후로 63년간 이어진 우승의 갈증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한국이 그 오랜 기간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승의 영광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어떤 전략과 선수 구성으로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현재 한국 축구 대표팀은 황금 세대로 불릴 만큼 탄탄한 선수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시안컵은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마지막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월드 클래스 수준의 실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수비수 김민재 역시 탄탄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 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희찬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탁월한 골 감각을 선보이고 있고 2001년생의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으로 자리 잡으며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죠. 이 밖에도 슈투트가르트에서 활약 중인 정우영,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등 해외파 선수들이 많아 한국 축구 대표팀의 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외파 선수들의 많은 숫자로 인해 소소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잘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한국 대표팀이 성공적인 아시안컵을 치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아시안컵은 한국 축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대회로 대표팀의 성공적인 경기 운영과 선수들의 발전된 기량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리그에서 한 골 두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뛰어난 기여를 하고 있죠. 파리 생제르맹 측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필요성은 그가 스쿼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에 있어서 이강인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데 특히 2024 아시안컵에서의 그의 역할은 한국 축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클럽의 요구와 국가 대표팀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강인이 클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탁월한 활약은 대표팀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며 그의 발전된 기량과 경험은 팀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에서의 그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국가 대표팀 차출 시기는 클럽과 국가 대표팀 간의 협상과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 손흥민이 국가 대표팀에 합류할 때 그의 경험과 능력은 팀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의 차출 시점은 클럽의 요구와 국가 대표팀의 필요 사이에서 잘 조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안컵에서의 한국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이들 선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클럽과 국가 대표팀 양쪽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활약은 그가 단순히 한 팀의 선수를 넘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평균 평점이 7점대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강인 선수의 다재다능함은 팀의 다양한 전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의 능력은 감독과 팀 동료들에 의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한 수치적인 기록에 그치지 않고 경기의 흐름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수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드필더로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의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강인과 음바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은 그들의 핵심적인 역할과 팀 내에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활약은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계에 있어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그가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엘리 감독의 이강인에 대한 극찬은 그가 파리 생제르맹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강인이 공격과 수비 양 측면에서 모두 능한 선수라는 것은 그의 다재다능함과 높은 기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그의 중요성은 단순히 경기장 내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팀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강인이 팀의 전술을 짤 때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라고 엘리 감독이 강조하는 것은 그의 가치를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강인이 프랑스 슈퍼컵, 트로피 대 샹피옹스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팀과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엘리 감독이 이강인의 대표팀 소집 날짜를 늦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강인의 팀 내에서의 중요성과 그 경기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이 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슈퍼컵 우승컵을 들어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욕심과 팀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프랑스 매체들은 이강인의 아시안컵 차출과 관련하여 그가 트로피 대 샹피옹스 경기 후 대표팀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리 생제르맹이 툴루즈와의 중요한 경기에 이강인의 출전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이러한 소집 일정의 조정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강인은 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이며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과 같은 해외파 선수들의 소집 역시 중요합니다. 이들 선수들의 클럽에서도 소집 일정 조정에 대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모두의 요청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월 2일에 대표팀 소집과 1월 6일 아부다비에서 예정된 이라크와의 평가전이 있기 때문에 대표팀은 모든 선수들이 평가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대표팀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이강인을 늦게 차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표팀에서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툴루즈의 트로피 대 샹피옹스 경기가 1월 4일에 열릴 예정임에 따라 한국 대표팀의 1월 2일로 예정된 소집일은 이강인에게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표팀 측에서는 이강인의 참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이 1월 4일에 경기에 참여한 후 즉시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하여 1월 6일 이라크와의 친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강인에게 이번 트로피 대 샹피옹스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팀 측에서는 이강인의 소집을 슈퍼컵 경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이강인에게 경기에 참여하고 아시안컵에도 적절한 시기에 합류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아시안컵은 한국 축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대회이며 주장 손흥민의 마지막 아시안컵 출전 가능성과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황금 세대의 참가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이번 대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지, 그리고 트로피 대 샹피옹스 경기에서 우승한 후 대표팀에 어떻게 기여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